오늘은요 간략하게만 줄거리를 나눠보고 조금 흥미롭게 얘기를 해보려고 체코의 맥주와 엮어서 몇 가지 음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다. 재밌겠죠? 네. 먹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갖다 놓고 마시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방송 잘못됐네. 죄송하네요. 제가 센스가 없었네. 사들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강남역에 가면은 체코 맥주 그 선술집이 있더라고요. 이름 까먹었다. 있어요. 네. 끝나고 거길 가야 돼. 일단 시작하기 전에 등장인물 조금 간단히 살펴볼게요. 네. 우선 그 마젠카라는 마을 처녀가 등장을 해요. 아주 사랑에 솔직하고 영리한 성격인데 진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기지를 발휘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소프라노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예니크라는 마젠카의 연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느긋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이 빠르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역할은 테너가 맡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셰크라는 또 다른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테너 또는 좀 더 높은 하이 테너가 맞거든요. 근데 좀 아주 수줍고 어리숙한 청년으로 나와서 말도 막 더듬어요. 실제 가사도 막 말 더듬는 가사가 나와요. 네, 재밌어요. 마젠카하고 결혼하는 상대가 될 뻔한 그런 청년이죠. 여기에 이제 크루시나라는 마젠카의 아버지 바리톤이 맞고요. 마젠카의 어머니 루드밀라 이 역할은 메조소프라노가 맞습니다. 그리고 미하라는 어리숙한 청년의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역할은 베이스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할은 콘트랄토. 그러니까 좀 여성 중에 낮은 음역을 가지고 있는 콘트랄토가 담당을 하고요. 그 이야기의 갈등의 이제 핵심이 되는 인물, 중매쟁이가 등장을 해요. 케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역할은 베이스가 담당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말이 많고 계산이 밝은 그런 사람이고 작품에 약간 그런 코믹 요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목은 팔려간 신부지만 코믹 오페라입니다. 네. 사기당한 중매쟁이가 원래 제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얘기 맥락상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외에 이제 무희, 유랑극단의 무희들, 그리고 유랑극단장, 그 마을 사람들과 극단 단원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인건비가 쌌나 보다.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코러스가 등장하잖아요. 네. 어느 오페라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무게감 있는 배역이 많으면 아무래도 출연료가 많이 나가니까. 그거는 그러네요. 네. 간략하게 줄거리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체코의 한 시골 마을인데 마젠카와 예니크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이미 결혼할 상대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마젠카 부모들이. 그래서 마젠카의 아버지는 딸을 아주 부잣집 아들인 바셰크한테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 말 많은 중매장이 케찰인데요. 케찰은 그 마젠카의 연인인 예니크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찾아가서 네가 마젠카를 포기를 해주면 내가 돈을 줄게. 그래서 막 거래를 제안해요. 근데 이때 드라마다. 예니크가 아주 뜻밖의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명하다.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싶어지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한 가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마젠카는 반드시 미하의 아들하고만 결혼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예니크가 막 돈으로 사랑을 팔아먹었다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분노하죠. 근데 마젠카 역시 그 상처를 받아요. 연인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돈으로 넘길 수가 있나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니크가 바로 그 미하의 장남이었어요. 이 어리숙한 청년 바셰크의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일막에서 아주 잠깐 스치듯이 회상하던 옛날 얘기가 조금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뭔가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집을 떠나왔구나라는 거를 조금 추측할 수 있게만 해주던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근데 간혹 연출에 따라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어린 시절에 계모가 있었고 뭔가 상속 문제가 얽혀서 쫓겨났구나.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관객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산막에서 예니크의 정체가 밝혀질 때 다시 이 얘기가 조금 간단히 등장을 해요. 예니크는 어린 시절에 이제 일찍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집을 떠나서 행방불명됐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냥 이걸 통해서 그랬구나 정도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약 내용에 마젠카는 반드시 미하의 아들하고만 결혼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지키면서도 마젠카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결말입니다. 복잡한 얘기는 아니죠. 네. 이 작품에서 단독으로 잘 알려진 아리아는 딱히 없어요. 그렇지만 서곡이 단독으로 콘서트 무대에 좀 잘 올려지긴 해요. 체코 지금 우리가 맥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잖아요. 바로 필스너.
네. 체코 맥주 브랜드에서 필스너를 쓰는 바람에 그게 브랜드 이름인 줄 아는데 필스너는 그냥 맥주의 한 종류예요. 라거 계열 중에 네네. 하나래요. 깔끔하고 청량함 그리고 이제 그 홉의 쌉싸름함이 이렇게 그대로 느껴지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필스너는 1842년에 체코의 필젠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전 세계 라거의 기준이 된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시원하고 가벼운 맥주의 이미지가 바로 이 필스너입니다. 그래서 이 서곡하고 페어링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서곡을 들어보면요. 아주 밝은 무드의 투명한 그런 음색을 떠올리게 하고요. 템포가 되게 빨라요. 빠른 데다 리듬이 굉장히 들뜬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뭔가 신나는 축제를 좀 떠올리게 하고요. 첫 소리부터 이미 막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첫 모금의 기분이 확 살아나는 맥주. 네, 필스너를 들이키는 상상을 하면서 이 서곡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 줘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품에서 마을 사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 백그라운드 얘기 이미 나눴지만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체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중심에 맥주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축제 장면에서도 제가 가져온 영상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진 않는데 제가 봤던 또 다른 프로덕션에서는 맥주 마시는 장면을 굉장히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뭐 아주 맥주를 굉장히 찬양하듯이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상 이 장면이 체코 이제 민족 정체성의 선언이다.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스메타나가 보여주려고 했던 바로 그것. 체코 사람들의 삶과 언어, 음악 그 자체로 오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체코의 농민들 어떤 그런 마을의 모습, 축제와 춤 그리고 맥주가 쫙 보여져요. 결혼이라는 것이 집안 간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마을 전체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밝은 축제의 모습이지만 뒤에는 마젠카의 불안과 예니크의
가난 그리고 부모 세대의 계산이라는 어떤 그런 균열들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체코의 국가적인 상황과 좀 맞물려서 얘기가 풀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내적인 갈등 상황을 좀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제 장면에 어울리는 맥주라면 저도수의 라거. 이거 세션 라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수가 좀 낮은 거여서 이 장면의 그 마을 공동체 소리를 내므로써 같이 마시는 맥주라는 어떤 그런 감각과 일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취하려고 마시는 맥주가 아니라 자리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맥주라는 의미에서 저도수가 좀 어울린다. 사실 뭐 한 3-4%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고 청량한데 몰트 그 호배 향이 과하지가 않은 술보다는 음료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라거에 어울리는 이 마을 축제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제 들어볼 음악은요. 2막에 등장하는 듀엣인데요. 중매쟁이 캐찰이 그 예니크를 찾아가서 이제 마젠카 포기해라라고 설득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더 잘 어울리는 여자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네가 포기하면 돈 줄게.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내용은 진지한데 음악의 리듬이 뭔가 춤곡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발걸음이 좀 보이는 듯한 그런 리듬이라서 이렇게 말이 좀 툭툭 튀는 짧은 어떤 그런 프레이즈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진지한 선율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제잘거림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폴카나 프리안트 같은 춤곡의 리듬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코 춤의 어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메타나는 이렇게 체코 사람들이 말하고 흥정하고 장터에서 실랑이 할 때 어떤 그런 리듬을 춤곡의 추진력 같은 걸로 바꿔서 좀 많이 담아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울리는 맥주는 뭘까요?
케찰이요. 이 사람이 예니크를 내가 가장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사실 자기 속으로 계산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로 도와주는 척하지만 그냥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둔켈 라거를 한번 매칭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둔켈도 사실 상표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흑맥주. 이거 둔켈 그 어두운 맥주라는 뜻인 거예요. 둔켈은 사실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서 시작됐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볼트를 직접 불에다 말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자연스럽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한 효과를 내서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옛날에는 흑맥주 같은 색깔이 원래 보통 기본 맥주의 색이었대요. 요즘엔 사실 우리가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제조 방법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게 그냥 기본 맥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둔켈은 색이 아주 어둡고 카라멜 토스트 같은 몰트의 풍미를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속은 되게 무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 장면에서 케찰의 캐릭터와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한번 우겨봅니다. 네. 그래서 둔켈 라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Rabiegli mich posediel, tam ci svendi vičku. Zraši pašne osamnje, nemam čest panaškune, a mi tehne znatelne. This is a chest on the hoch, this is a chest on the hoch. Flas bista poviti, ale flast bista pixlakoviti. Flas di vaktiš penise, Stice mnohi oženi bez grejca ruftace, čvarne divnih ledi špiš, no švarne saskavce. Jedaš, jazen rozumnej, a detko se nosi, bez Powiesni, dam ti dobre rady, na zem we všem všadi. Zdejší pani, nestojí, ostatní. Možná, že i ostatní, ale máma žena, ta je právý pijana. Všetky krásy sveta vidíš. Všetky krásy sveta vidíš. Až přijdou časy, až přijdou časy, kde ho ožidí, kde ho ožidí. Potom
제가 요즘에 음악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하지는 않는데 오늘도 음악은 이 정도만 들어볼까 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이 작품도 마이너 리그라서 되게 다양하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작품 전체를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겁지 않고 그냥 가볍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영상으로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작품 이야기를 체코의 맥주와 조금 엮어서 어거지. 어우 좋은데요. 좋아요. 네. 맥주 쭉 갖다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냥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이제 체코는 이렇게 이제 낮은 도수의 알코올 음료를 선택을 했는데 취해서 쓰러지기보다는 이제 오래 버티는 쪽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집단의 지속성을 추구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는 혁명의 노래가 아니고 이제 맥주가 식기 전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축제 음악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한 그들의 저항이었다. 내용을 사실 모르고 보면은 그냥 재미있는 가벼운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스메타나가 굉장히 이 안에다가 많은 의미를 담아서 만든 그런 작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고 보시면 또 색다른 시선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체코에 화장실 갔다가 뒷정리 안 한 기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깨끗하게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다뤄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대발견이 팔려간 신부의 서곡 들려주셨잖아요. 네. 저거 너무 좋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거였구나. 알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네네네. 맥주가 마시고 싶고요. 체코는 맥주죠. 다른 이유로 체코를 갈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정말 건조하신 분이군요. 그리고 체코를 뭐 많은 분들이 갔겠지만 저처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다.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를 너무 담으면 자칫하면은 보기가 버거우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구성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건 뮤지컬로 바꿔놓으면 좀 더 쉽게 그리고 내용 자체가 요즘 우리나라 왜 이렇게 법정 드라마가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뭐 이게 뭐 뮤지컬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어로 번역된 버전을 보면 조금은 우리는 물론 또 영어도 자막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 친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만약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한번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 마당놀이도 추천입니다. 조선시대 배경으로 하면 딱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입양 보내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연결점들이 있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어디 기획하시는 분들이 혹시 들으시면 들으시면 저작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눠주는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작품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뭘 갖고 오실지 기대하면서 고민해 볼게요. 더 동쪽으로 가는 건가요? 글쎄요. 또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좀 생각해보고 골라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